저는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네,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홈 코너에는요. 천하람 미래통합당 청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자, 젊은 정치인의 시각으로 맞붙는 치열한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론입니다. 먼저 이건 박성미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사실 난 사건인데 이거를 재조사해야 된다. 왜인 거죠? 일단 제일 큰 요인으로는 이제 고 한만호 전 대표의 비망록의 내용이 조금 더 공개가 되면서 좀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물론 이제 우리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이제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착수하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셨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것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당 차원의 공식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천하람 위원께서는요. 네, 저희는 좀 설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또 보기에는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원내대표께서 또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스스로 진실을 밝힌 일에 착수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는 공식적인 재조사 촉구가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가 또 설마 하고 우리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사법부의 신뢰를 이렇게 훼손하는 일을 설마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당에서 특히 이번에 굉장히 슈퍼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재조사 촉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대법원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 하고 저희도 설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박성민 대변인께서는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 한명숙 전 총리가 그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렇게 주장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만간 본인의 입장이 좀 직접적으로 나올까요?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뭔가 입장을 밝히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 정말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를 하고 계시지만 현재 뭔가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그 국민들 앞에 좀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사실은 좀 적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추도식이나 이런 방식에서 그냥 짧게 결백하다라고 밝히시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한 전 총리께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좀 함부로 공개적인 말씀을 하시거나 입장을 밝히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조만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본인은 여전히 그 지인들을 통해서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사실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령 어떤 발언을 하시더라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인이 좀 결백하다, 억울하다라는 말씀까지는 하실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이 뭔가 당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거는 먼저 좀 천하람 비대위원께 여쭤볼게요.
검은 그림자. 저 단어가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기도 하고 논란이 되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저 검은 그림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저는 검은 그림자 너무 시적인 표현인데요. 예. 오히려 저는 이것이 이해찬 대표님의 검찰이라든지 언론에 대한 좀 왜곡된 검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실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이게 언론을 의미하는 것이냐 검찰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심지어는 저희 당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노무현 재단만을 언급하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해서까지 같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민주당이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선되시면서 당의 외연이나 사람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의 소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검찰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미리 좀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두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실제 일어났을 때도 거봐라 내가 검은 그림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진영 논리 내지는 어떤 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려는 미리 어떤 그런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네. 검은 그림자, 진영 논리, 프레임을 준비한 거다, 검찰 언론 왜곡된 인식을 보여줬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시는 것들이 왜 말씀을 하셨는지는 사실 알 것 같아요. 이제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당을 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 짐작과 추측이 오고 가는 상황이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다는 점에서 좀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표현 자체는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 정신을 받드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살폈을 때 이제 개혁 세력 그리고 개혁 의제에 좀 저항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층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언론이나 혹은 야당이나 특정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거론한 발언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검은 그림자 이 비유라고 하셨지만 검은 그림자라는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낳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해찬 대표의 발언 중에 과거의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 공작설 한번 제기한 적 있잖아요. 그때도 많은 추측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 별게 없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무래도 당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당대표님의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확대돼서 이제 대표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 선거 공작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맥락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정말 그런 공작이 구체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 선거를 살펴보았을 때 그런 공작이라든지 그분이 이제 겪어오신 역사, 정치의 역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일반적인 발언들도 특정 세력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과 해석이 좀 난무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